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TV입니다. 한 주 동안의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플 CEO가 그 SEC와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리플을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제 이 법정 싸움이 끝나면 조만간 폭등할 거라는 게 다들 바람이죠. 바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말씀드릴 게 지금 각 거래소에서 리플 스테이킹이 6%였는데 10% 이상을 5월달 초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지금 요 시점에서 리플 스테이킹을 2배 이상 11%를 줄까요? 6개월을.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이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 폭등을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다 팔고 나오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폭락할 수도 있다 보니까 스테이킹이 이제 말뚝을 박다, 묶어놓다, 예금처럼 폭등을 해도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에서 애플페이를 만들면서 애플페이 이제 뭐죠? 구인 광고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말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애플페이를 할 때 가상화폐와 그리고 이쪽 블록체인에 대한 경력을 보고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애플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겉으로 표시만 안 나는 것뿐이지 추후에는 다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LG 에너지 배터리 있죠? LG 엔솔이라고 하죠. 이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자사주를 1000주 매입을 했어요. 이제 제가 현대해상을 다니고 있지만 현대해상 대표가 자사주를 살 때는 의지적인 거예요. 그 LG 에너지 엔솔이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지만 반등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사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4억 2천만 원 정도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NFT 판매를 언젠가 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아마존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뭐 엄청난 인프라를 통해서 유통업의 최고가 아마존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 유선 마이크를 아마존에서 저도 구입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하는 게 11번가에서 하는 거보다 2, 3만 원 정도가 싸고 그 대신 기간 자체는 우리는 뭐 2, 3일이면 오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비행기 타고 뭐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급한 거 아니면 낫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존에서도 NFT와 가상화폐를 조만간 계속 눈독 들이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20만 명 정도가 떠났어요. 그래서 무임승차는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입을 하면은 세 사람이 가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1억 명 정도 된대요.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리고 회원수가 점점점 이 코로나 하면서 폭등을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게 되니까 이제 집을 벗어나서 이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영화 보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는 거의 600달러에서 3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없어지진 않겠죠. 그죠? 넷플릭스 얼마나 막강합니까? 제 고객들도 넷플릭스 영화, 게임 너무나 재밌고 최근에 또 뭐 애플 TV가 막 선전하고는 있지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대단한 것이고 지금 많이 떨어졌을 때 또 생각이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해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유럽 1분기에 점유율이 3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BMW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기아차 타고 있지만 유럽에서 정말 1분기 1, 2, 3등 했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손재주도 좋고 기계도 잘 만들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더욱더 발휘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나이가 60세 이상 또 70세 이상, 그러니까 70세 이상 1주택 가지신 어르신들한테는 최대 재산세를 30% 이상 깎아준다는 그런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대통령 인수 자문위원회하고 조정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일가구 갖고 있고 70세 이상 되면은 재산세를 30% 이상 할인해주는 그런 법안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금리가 이제 뭐 올라갔다 해도 2% 이쪽 저쪽이다 보니까 예금보다 낫다, 배당으로 배불러,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성 TNT가 9.3%의 배당을 주고 있고요. 동양생명, 왕서방이 주인이죠. 9%, 그리고 NH투자증권, 농협에서 하는 거죠. 7.8%, 삼성증권 7.7%, 그리고 하나금융 7%, 신영증권 6.9% 해서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맞는 방법이지만, 내가 목돈이 있는 분들은 배당에 묶어놔도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는 거의 10%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은행보다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동학개미들이 2년 동안에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샀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동학개미는 이제 우리 한국 주식을 사는 사람이 동학개미고요. 서학개미는 뭐 테슬라나 애플 주식을 사는 개미들을 얘기하죠. 동학개미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산 개미들인데 다 울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6.5%, 그리고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21%, LG전자 마이너스 16%, NC스포츠 게임 종목이죠. 여기는 무슨 100만 원부터 막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긴 한데 마이너스 29.9%. 그래서 선전한 거는 현대차, 네이버, 기아 요 정도가 선전을 했고요. 나머지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잘 버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에 대한 그 리포터가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제 제가 300달러 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뭐 1000슬라 넘었죠. 대박입니다. 1000슬라 넘고 1145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700달러 갔다가 다시 1000달러 찍었잖아요. 와, 정말 멋있어요, 테슬라. 근데 이제 테슬라가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가 3년 내에 4,600달러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배, 5배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뭐 테슬라가 300불일 때도 1000달러 간다는 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 것처럼 앞으로 그 원동력이 자율주행 택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동력원이 자율주행 택시, 로보트가 운전하는 택시예요. 이제 중국이 지금 이걸 앞서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로 하면서 로보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서 LA 갑시다, 뉴욕 뭐 어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로보트가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진짜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무인 택시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원풀 아시죠? 원풀과 LG전자가 이제 에어컨 쪽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LG전자가 대박으로 이겼어요. 매출이 7조 7,600억 정도고 원풀이 윌풀이죠. 월풀이 6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격차가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근데 야, LG전자의 그 프리미엄 그 시그니처라고 하죠. 그 비싼 냉장고, 비싼 에어컨, 비싼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LG전자가 사로잡은 거죠. 근데 왜 주가는 안 오르죠? 어쨌든 뭐 올라가겠죠, 뭐. 그래서 1조 원의 차이로 이렇게 따돌렸습니다. 이 미국의 자존심이
실은 많이 LG전자 때문에 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 뭐 전 유럽과 미국 시장, 북미 뭐 다 뭐 매출을 뭐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참 대단하고 앞으로도 저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요즘에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최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예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최저라고 합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코인 거래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좀 전망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우리 뭐 요 그림 아시죠? 요 그림만 보여줘도 금방 아실 텐데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한국인들이 스타벅스를 3,400억을 충전했다고 하네요. 이제 저도 스타벅스를 쓰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지금 3,800억 정도 되는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금 충전 잔액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2,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00억 이상을 충전했다고 신문에 나온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페이는 핀테크 업체예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나 카카오페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나 80% 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데가 아니라 핀테크 전문 업체예요. 은행권인 거죠. 증권인 거죠. 금융업이라는 거죠. 대박 아닙니까? 맥도날드가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게라고 CEO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스타벅스는 커피 만드는 데가 아니라 핀테크 업체입니다.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충전을 해가지고 잔고를 넣고 있는데 이자를 10원도 안 주잖아요. 기죠? 지금 카카오페이나 토스는 2억 원까지 2%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잔액을 얼마 정도 맡겨놨더니 하루에 한 2,000원 정도가 들어와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갖고 있어도 돈을 1원도 안 줘요. 최고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타벅스가 이제 CEO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소식과 매출로 화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이제 먹기로 시작했고요. 쇼박스, 뉴,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다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화장품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영화관 쪽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그 로빈후드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소에 빵원을 거래 대금은 빵원을 얘기하면서 급속도로 큰 거죠. 뭐 토스하고 비슷한 업체예요. 카카오 이런 계열이에요. 근데 로빈후드에서 가상화폐를 취급을 해요. 한 5가지, 6가지, 뭐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가상화폐보다는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로빈후드를 통해서 많이 샀는데 최근에 1등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코인을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거 뭐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실은. 근데 실은 조만간 이런 조짐을 볼 때, 오겠죠. 저 올해 안에 한 번은 상승장 온다고 믿습니다. 뭐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또 믿어봐야죠.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욕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루브라라고 해서 이제 그 화폐 단위를 루브라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이고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죠. 근데 이제 루브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30% 정도 폭락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뭐 2달 되면서 정상화가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유럽에서 압박을 가해도 다 피해 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자원이라던가 원자재를 러시아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 완전히 안 쓸 수가 없어요. 경제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 정책을 약간 빗나가게 해가지고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러시아가 참 무섭구나.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주식보다는 부동산 책들이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냐면요, 주식 재미없잖아요. 주식 폭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야금야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현대해상 주식을 10년 넘게 매달 30만 원, 50만 원 샀던 게 제가 부동산을 할 때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뭘 하던 매달 30만 원, 50만 원 주식을 산다면은 분명하게 그게 목돈이 되는 건 변함없는 법칙이에요. 실은 오늘 제 옛날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아직도 주식을 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야, 대단하다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하는 거는 뭐 평범한 거지만 평범한 거를 오랫동안 잘하는 거는 비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투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식빵 하나가 7,300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설에 나온 건데 이제 식빵 하나가 4,000원, 5,000원을 하다가 포스에서 이제 그 가격을 딱 찍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빵이니까 갖고 왔겠죠. 근데 이분이 7,300원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있구나,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있구나를 체감을 한 거예요. 실은 저희 동네 이제 아파트 앞에도 식빵을 파는데 금액이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쪽에 4,000원 정도 하는 데 있고 조금 먼 데로 돌아가면 또 저렴한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세대는 물가는 계속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급여는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야금야금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김작가 철인의 팁이었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